오늘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네. 국내 1분기 GDP 성장률 속복치가 1.6%로 발표가 됐어요. 꽤 괜찮은 수치였죠? 그렇죠. 네, 맞아요. 미국 방금 실적도 계속 네. 발표하지만은 실적도 어마어마하고요. 좋죠. 네, 우리도 지금 지표들 제가 월요일 보면 PMI 지수 유럽과 미국 거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또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니까 대부분 다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건 역시 GDP 성장률이었죠. 뭐 생각보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정부도 상당히 지금 고무된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 또 연간 성장률도 지금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절대 우연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6% 정도가 전기 대비 나왔는데 이건 코로나 전의 수치를 이제 넘어서는 거의 뭐 경제 지표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긍정적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미국 시장에서 또 실적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S&P 500 기업 지금까지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거의 한 85% 정도가 다 컨센을 상회하고 있어요. 네. 지금 대부분 다. 그리고 요거 하나 보시면은 우리는 그럼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걸 보니까 현대제철도 나왔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삼성 SDI, 현대모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예상을 다 상회하고 있더라.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뭐 140%니 또 하회하더라도 또 뭐 최소 21, 뭐 11 등등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워낙에 좀 작년에 또 말아 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 이펙트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기업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다 올라오더라. 물론 이제 이 이상치를 상회하는 게 너무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본 게 아닌가 실적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컨센서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많이 올라온 컨센서스도 상회할 정도로 우리 기업들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 지표 좋고 실적 좋으면 주가에 그것보다 더 좋은 시그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야 될 게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약발일까? 아니면 진짜 우리 체력일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링겔을 꽂고 그동안 달려온 겁니다. 누워있다가 링겔을 꽂고 걷는데 갑자기 달리려고 하니까 네. 이게 약발이야 진짜야. 이걸 아마 테스트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건데 테이퍼링이 이제 언제 진행될 것인가 이걸 아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변곡점에 와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지금 슬쩍슬쩍 언급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거기다가 이 블라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거의 직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는 즈음에서 우리가 다음 수순을 뭔가 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결국 링겔을 빼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방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얘기한 걸 우리가 봤지만은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뭔가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팬데믹의 끝자락이라는 것은 집단 면역이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 집단 면역이 오는 시점에 이게 아마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우리가 요걸 통해서 유추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가끔 이렇게 접종률 그림을 최근에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여기 있는데 현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접종률이 가파르게 미국에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계산성을 놓고 봤을 때 언제쯤 미국이 집단 면역 상태에 도달할 것인가 해보니까 한 7월 전후에서 빠르면 6월에서 한 7월 정도에 집단 면역에 도달할 거다.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정을 보면 마침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뭔가 딱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또 100일 돼서 연설도 하겠지만은 또 약간 또 생색을 내야 되겠죠.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건 생색 내야죠.
그리고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요날 맞춰가지고 우리가 또 집단 면역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독립했다. 이렇게 선언하면 얼마나 딱 라임도 많고 또 폼도 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7월 정도에 그 집단 면역 상태 도달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침 또 8월에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게 각국의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 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회의에서 큰 어떤 정책의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6월부터 7월 사이에 미국이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빠르면 6월에서 한 8월 사이에 이 테이퍼링이 돼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요걸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야, 지금부터 그때까지 열심히 벌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죠.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도 어저께인가요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자산 시장이 다 뛰고 있다. 뭐 코인도 뛰고 있고, 뭐 그렇지만 코인도 뛰고 있고, 부동산, 원자재, 또 뭐 주식 시장, 화폐 빼고는 다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우려하는 소리 나왔는데 결국 유동성이 빠지면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은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결국 드리는 것이고요. 최소한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하고 넘어야 될 게 그 테슬라가 어제 좀 급락이 나왔죠. 그렇죠. 테슬라를 좀 보고 가야 되는데, 테슬라가 지금 간밤에 한 4.5%. 이건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뭐 재료가 노출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적의 성격이 좀 안 좋았어요. 아실 겁니다. 그 매출액은 괜찮았습니다. 연속 흑자 뭐 7분기 연속 흑자도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한 103억 달러 나왔으니까 괜찮았고, 순이익이 한 10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약간 꼼수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그렇죠. 아. 요 그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한 5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이게 그렇죠. 크고, 거기다가 또 비트코인, 사실 코인을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코인 좋다고 얘기할 거고 뻔합니다. 코인 안 좋아 그러신 분들은 코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스크가 뭐 도지코인이다, 비트코인도 자기네 차를 사는데 결제하는데 허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고 결제 수단으로 된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급등했고, 급등한 자리에서 10% 정도 판 겁니다. 이게 약간 괘씸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회사다. 에너지도 넘치고 오너도 에너지가 넘치고, 어쨌든 테슬라 주가가 밀린 것은 그런 게 분명히 있다. 약간 꼼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본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또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만간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올 건데, 요건 이제 카메라만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카메라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서 돈이 많이 드는 레이더나 라이더는 다 배제하고 카메라만으로 가는 차가 되겠는데, 이걸 또 구독 경제로 간답니다. 월 얼마 내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네, 똑똑한 거죠. 네, 굉장히 지금 그 중장기로볼 실적에 도움이 되는 어떤 네. 그런 행보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 뭘 강조했냐면 테슬라에서 역시 그 주행 거리에 느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려 그러면 제일 부담을 느끼는 게 뭡니까? 지금 충전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주행 거리가 확실하게 부담이더라고요. 그럼요. 내가 한 300km 달렸는데 100km가 남았는데 주변 100km에 충전소가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그 전기차로 갈아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은 주행 거리가 확실하게 길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다른 또 메이커들,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전기차 지금 또 훌륭한 차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주행 거리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테슬라도 그렇겠지만은 이 주행 거리 확대하는데 굉장히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 요 점들은 우리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먼저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신 이번 주인가요? 벌써 월요일에도 출연을 하셨었죠? 소개해 주신 종목들 그렇죠.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계속해서 철강주 뛰고 있고,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도 MLCC와 관련해서 대주전자 재료가 특히나 MLCC 그렇죠. 중에서도 오름폭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들 종목은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요. 제가 네. 관심 종목 중에서 오늘 한 4개 정도 종목을 언급을 드리겠는데 엑시코는 오늘 새로 편입하니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하이브, 현대제철,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것이고 현대제철은 월요일 올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대제철과 대주전자재료는 뭐 이번 주 이틀 동안 1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특징적인 뭔가 있는 겁니다. 첫째, 하이브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빅히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좀 헷갈리시는데 네. BTS가 드디어 컴백을 합니다. 5월 21일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진짜 그 빅히트를 친 그 노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싱글 다이너마이트. 예. 작년에 빅히트를 쳤는데 이게 왜 진짜 히트를 쳤냐면 영어로 된 곡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나오고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디지털 싱글 다음 달에 나오는 게 버터라는 것인데 영어 곡입니다. 이것도.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5월에 또 MSCI 지수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것과 관련된 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또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또 BTS 군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군 예. 입대. 근데 한꺼번에 7명이 모두 가는 게 내년에 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이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충분히 괜찮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따로 가면은 컴백해서 완전체 되는데 보통 한 3년 가까이 걸려요. 아,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군대 가는데 뭐 몇 년 걸립니까? 와, 우리 때는 진짜 오래 걸렸는데 지금 1년 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잠깐 갔다 싶으면 바로 돌아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또 엔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메타버스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뭔 얘기인가 하면 결국은 이들이 잠깐 공백을 혹시 보이더라도 그들 아바타가 아마 위버스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위버스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것도 구독 경제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안 해도 돈을 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아마 충분히 메워줄 것이고 최근에 또 M&A를 통해서 볼륨을 키웠기 때문에 만약 공백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소화시킬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요. 자, BTS의 컴백을 좀 말씀드렸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도 잘 나왔지 않습니까? 철강 기업들 다 나오고 그리고 또 동국제강은 지금 또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현대제철도 날아가고. 예. 경기 민감 섹터들이 아까 지표들을 보셨겠지만 가장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보는 섹터가 되겠고 철강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목표 주가도 다 상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 동국 제강 같이 이 박스권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수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너무 급등이 나왔을 때는 좀 매수는 좀 조정 나올 때 네. 하는 게 낫겠죠. 그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가 되겠고 어쨌든 철강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또 급등이 나왔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롱텀하게는 모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특히 이제 소재주 쪽을 많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제가 대주전자 재료, 하나기술 이런 걸 좀 말씀을 포트에 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대주전자 재료가 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아까 테슬라도 그렇고 글로벌 각 그 메이커들, 전기차 메이커들, 그다음에 소재 만드는, 그다음에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 모두 지금 주행 거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꿈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고 얘기하는 게 전고체가 되겠는데 그게 안정성도 높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도 1000km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고체 나오는데 아무리 빨라도 뭐 한 2025년, 30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요. 그럼 당장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강력한 뭔가 소재가 없겠는가? 그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응극제는 보통 흑연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섞어주면은 성능이 대폭 뛰는 겁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섞어주느냐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되겠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바로 그 응극 재료를 만드는 거죠. 이게 메인이 되겠고 또 뭐 요즘 소재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는데 태양광 소재, MLCC 관련 소재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움직이는 것은 기관 외국인이 이틀 연속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건 아마도 2차 전지 이 소재 관련된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의 또 퍼포먼스가 나오면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매수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극 홀딩을 하셔야 되고 매수자 신규로 매수한다 그러면은 조금 역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조정 안 나오고 가버리면 어떡하느냐 뭐 다른 거 사면 되죠. 뭐 이것만 종목입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좀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엑시콘을 이번 주에 또 오늘 좀 편입을 하고자 하는데 신규네요. 좀 작은 종목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종목 올라가는 거 보면 예전에 창투사들 뭐 상장 이슈로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또 한국금융지주 또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다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그런 이슈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 모멘텀에 한번 올라타보자는 거죠. 한번 타보자는 거죠. 엑시콘 같은 경우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하나가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워낙 큰 기업들이 상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네. 작은 기업들은 못 치는 경향이 있어요. 샘시 NS라는 그 반도체 회사가 이제 5월에 새로 상장이 됩니다. 5월에. 예, 네. 그게 청약이 아마 5월 한 10일부터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역시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 엑시콘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분명히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아까 좀 작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시총이 1,7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작은 회사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뭐 대형주를 사야 되느냐, 중소형주 사야 되느냐, 아니면 뭐 소형주 사야 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다 같습니다.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다음 주부터 해서 공매도가 풀리지 않습니다. 네. 그걸 감안하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벗어나는 종목도 괜찮겠다. 얘는 벗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괜찮겠고 또 후공정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업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아마 엑시콘 같은 기업을 또 한 이번 주 정도에 5월 정도까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어제 장이 좀 아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제 조금 아쉽긴 했지만 네. 계속 이럴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시장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테이퍼링이라는 큰 어떤 정책 모멘텀의 어떤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그래도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긍정적 시장 관점을 유지하시고 실적 전망만 좋다면은 어떤 종목들이 다 간다. 제가 관심 종목을 보여드렸지만은 결국은 다 갈 겁니다. 우리가 못 먹는 경우는 왜 못 먹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못 먹어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너무 시세만 보지 마시고 예. 시세보다도 사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사세가 좋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니까 너무 시세만 쫓지는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